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실과 시간에는 이제 3단원 가정생활과 안전의 안전한 생활 소단원입니다. 그리고 교과서는 63쪽이에요. 네, 오늘의 배움 주제는 학교에서의 생활 안전사고의 종류와 예방 방법을 알아보는 것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가정에서 생활 안전사고를 알아봤었죠. 그러면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생활 안전사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어떤 시설, 어떤 장소에서 그리고 어떤 제품을 이용할 때, 물건을 사용할 때, 그리고 어떤 신체 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모든 것들이죠. 생활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들을 생활 안전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이런 사진들 있었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들 살펴보면 첫 번째 가장 많이 다치기도 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학용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날카로운 학용품, 뭐 칼을 사용한다거나 가위를 사용할 때 베이거나 다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 종이 베이기도 하죠. 참 그거 별거 아닌데 아플 때도 있어요. 그죠? 두 번째, 계단이나 복도에서 친구와 장난치거나 뛰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꼭 계단 난간을 이제 거기에서 타고 내려오는 친구도 있기도 하고요. 또는 그 사이로 지나가지고 막 뛰어내리는 친구가 있기도 한데 그러다가 잘못하면 크게 다칠 수도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간혹 많이 다치는 경우가 이렇게 과학 실험을 한다거나 또는 뭐 미술 시간, 실과 시간 같을 때 실습을 할 때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몸을 많이 써서 이제 우리가 하는 수업 시간이죠. 체육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보면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인데 꼭 자신이 뭐 재미로라든지 호기심이라든지 막 이런 걸로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을 해서 다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학교를 오가는 길에서도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휴대전화를 보고 다니면서 뭐 스몬비라고 하죠. 스마트폰 플러스 좀비 형태로 스마트폰을 보고 지나다니다가 뭐 사람에 부딪힐 수도 있고 또는 도로에서 차에 부딪힐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통학 과정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도 하는데요. 그런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거나 어떤 또 자동차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럼 이런 사고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예방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첫 번째부터 학용품 사용할 때요. 우리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어떤 청소도구나 학용품으로 장난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꼭 보면 날카롭거나 무거운 것 같은 걸로 장난을 치다가 다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꼭 그런 장난들은 조심해야겠죠. 네, 두 번째, 계단이나 복도에서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꼭 빨리 가려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 가려고 계단 난간을 막 타고 내려간다든지, 그 사이로 통과해서 뛰어내린다든지, 그런 행동들, 그리고 복도에서 갑자기 막 50m, 100m 달리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꼭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 알고 있죠? 알고 있으면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다음, 실험이나 또 실습할 때,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험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방심해서 이런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가 발생하는 사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과학 실습, 과학 실험에 대한 안전 수칙을 한번 살펴보면 정해진 보호 장비, 실험복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장갑 등은 우리가 착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거, 시약. 실험용 약을 함부로 여러분들이 맛보거나 냄새에 맡으면 안 되겠죠. 함부로 맛보다가 혹시나 여러분들이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세상과 안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시약이 여러분들 피부나 눈에 닿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먼저 빨리 깨끗한 물로 씻어낸 다음에 이제 소독이나 또는 이제 보건쌤의 도움을 청하고 병원으로 빨리 가야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실험이 끝나면 시약이나 기구 등을 꼭 제자리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어떤 게 어떤 건지 몰라서 나중에 그거를 재사용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이 다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겠죠.
네, 네 번째로 이제 넘어오겠습니다. 체육 시간에는 꼭 정해진 활동 외에 마음대로 장난치거나 딴짓을 하면 안 된다. 중요한 점은 몸을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자칫하면 크게 다칠 수도 있어서 꼭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 기억합시다. 네, 다섯 번째, 도로에서 교통사고 나는 것들이요. 항상 주변을 잘 살펴야겠죠. 내 주변에 혹시나 뭐 차가 빨리 오지 않는지, 그다음에 신호등 잘 살펴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 살펴다녀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점이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각종 음향 기기들을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이어폰을 꽂고 다니는데, 그런 경우에 주변의 소리를 듣지 못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도 이런 부분들은 꼭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입니다. 이어폰을 너무 크게 꽂고 다니거나 하면 주변에서 소리가 안 들리죠. 그래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네, 다음 휴대전화를 보고 다니는 경우인데요. 여러분들이 보행자나 자전거, 자동차와 부딪힐 염려가 있으므로 이동할 때는 꼭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들 이동이 끝난 다음에 그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보는 것을 이제 우리가 추천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면서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다니다가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일곱 번째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뭐 누가 와서 부딪힐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부딪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안전모나 무릎 보호대 등 즉 보호 장구를 꼭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나 횡단보도 이런 곳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서 끌고 가야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예방법들을 우리가 학습지 아니 여러분들 활동지에다가 꼭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활동지나 또는 학습장에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보고 내용이 길다 그러면 영상을 멈췄다가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혹시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해가지고 하면 함부로 움직이거나 다른 사람이 다쳤을 때 함부로 만져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가 어떻게 다쳤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친구가 너무 고통스러워한다 또는 내가 너무 크게 다친 것 같다 하면 함부로 움직이거나 만지면 안 됩니다. 다음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선생님께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뭐 담임 선생님이나 주변의 다른 선생님들 또는 이제 보건 선생님에게 알려서 꼭 그 다음에 응급처치 대처 방안이 이제 생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말 심한 부상이 있다라고 응급 상황이다라고 하면 119 안전신고센터에 신고를 해서 119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죠. 네, 그래서 뭐 119 번호를 모르는 학생들은 없을 테니까요. 이 부분까지 꼭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과제입니다. 그럼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있는데 그 예방법을 정리하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일주일간 나는 얼마나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의 안전한 학교 생활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이 영상을 본 오늘부터 다음 주 일주일까지 날짜별로 아주 잘했으면 동그라미 2개, 좀 나는 위험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세모, 그리고 나는 너무 위험하게만 한 것 같다 X 해야 되는데 X가 나오면 안 되겠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잘 보고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